눈에 빛발이 서도록 우리의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제는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페이더가 I'm your father. 반갑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열정 하나만큼은 취준생 못지않은 MC 서태훈 인사드립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예비 취준생 박쌤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지고 있는 취업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9월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더워 죽겠다. 에어컨 좀 더 빵빵하게 틀어라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벌써 약간 서늘해요. 맞아요. 긴팔 안 입으면은 이제 못 다닐 것 같은데 어떻게 취준생 세미 씨는 이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계시나요? 네, 당연합니다. 그 장마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추워진 것 같아요. 맞아요. 갑자기 확 추워졌어요. 1년 내내 이 취업 시장에 쩔어 있는 강쌤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계절 변화에 무디실 것 같긴 한데 어떠세요? 네, 별로 그런 걸 못 느끼고요. 그래요? 좀 힘드네? 네. 그러면 이제 공채 직전이고요. 이거 진짜 못 해먹겠다. 그러면 이제 공채가 거의 이제 절정에 다다를 때고 이제 모든 걸 내려놓을 때쯤 되면 이제 공채가 끝날 때쯤인 것 같아요. 항상 그게 이제 무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난 못할 것 같아 하는데 약간 쉴 수 있는 시간이 오고. 네. 야,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무한 루트입니다. 자, 그래도 이제 바람 살랑살랑 부는 계절은 내년에도 오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쉽진 않겠지만 당분간은 계절을 느끼지 말고 우리 강쌤처럼 같이 한번 푹푹 절여져서 또 약간 또 김치도 이게 절여질수록 맛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멋진 날이 올 테니까 조금만 더 같이 고생을 하시도록 하죠. 자, 그럼 오늘도 강쌤의 애정어린 지도를 받을 자소서 프로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우주 학생의 프로필 살펴볼게요. 서울 소재 대학을 수료했고요. 중국어를 전공했고 경제학을 부전공했습니다. 나이는 27세, 지원 기업은 농협 양곡, 향후 지원하고 싶은 기업은 농협 경제지주사, 삼성전자, 쿠쿠 등 식품 가전기업 영업관리직. 경험 경력을 보면요. 학점은 3.42, 토익 900점, 오픽 IH, 한국사 1급, HSK 6급, 중소 IT 기업 해외 마케팅 인턴 6개월, 경제 기자단 대외 활동 경험 다수. 고민은요, 공기업 전공 공부하느라 1년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포기한 상태인데 이 기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올 상반기 농협 양곡에 지원을 했었던 최우주, 최스페이스님의 프로필을 확인해 봤습니다. 강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영업 쪽으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어학에 대한 부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다양한 아르바이트라든지 영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눈에 띄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어쨌든 공기업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준비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일관되지 않아 보이는 이런 이력도 잘 표현하면 또 충분히 본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고민해서 오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부터 해결해 볼게요. 1년간 공기업 전공 공부를 하느라 공백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물론 포기를 했는데 이 기간을 자소서에 어떻게 좀 풀어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자기소개서에는 이런 내용을 풀어낼 필요는 없고 면접에서는 물어볼 수는 있어요. 오히려 면접에서 나올 수가 있다. 면접에서 이 공백기 동안 무엇을 하셨나 그러면 우리 지원자가 이런 부분들을 숨길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논 것도 아니고 나름 이제 이쪽으로도 좀 준비를 했던 건데 단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걸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내가 면접 보는 이 회사에 확신을 갖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진정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만 잘 어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농협 양곡은 좀 낯선 기업인데요. 어떤 기업인지, 취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사실. 저도 사실은 좀 낯선 기업이 맞고요. 농협 안에는 굉장히 많은 계열사가 있어요. 농협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그룹사인데 이 양곡이라는 이제 어쨌든 계열사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쌀이나 작곡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판매를 하거나 벼 중개 사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농업인과 그 다음에 조합원들 네. 그런 또 이익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사회에 좀 기여하는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의 취지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취업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채용 프로세스를 좀 보니까 조금 뭐 특이한 건 아닌데 좀 솔직한 것 같더라고요. 지원 자격에 제한은 없어. 근데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명확한 전공의 우대사항과 그 직무별 자격증을 주는 게 굉장히 가이드라인이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솔직하구나. 약간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오히려 준비를 하기 되게 좀 용이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접근성이 장벽이 높은 편이거든 오히려. 예.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우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이력을 갖고 있는 지원이 됩니까? 라고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지원하셔도 되는데 분명히 일정 부분의 감점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자소서를 보기 전에 취준생 통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칭 취준생 통신원 세미 씨, 오늘은 어떤 재미난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농협에 관련된 소식 가져왔습니다. 쌀과 관련해서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수급 안정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농협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농산물 수급 안정이 뭔지, 그렇게 되면 관련 취업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지 궁금한데요. 재밌는 소식일 줄 알았는데 어려운 소식이 도착했어요. 네. 일단은 취업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농협만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도 이런 노력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특정 이제 농수산물이 갑자기 뭐 유통 단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날씨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외부의 어떤 변수에 의해서 가격이 굉장히 요동을 친다. 왜냐하면 농수산물은 우리 서민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농협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건 좋은데 과연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을까? 저는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농협에 지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서 농협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우리 취준생분들이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 정도는 네. 좋은 것 같다. 네. 자,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네, 다른 질문은요. 농협 양공의 적성 과목은 무슨 과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면접은 어떤 유형들로 보는지 궁금하다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어떤가요? 일단은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봤는데 일단은 이렇게 정보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은 그 계열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룹사의 채용 프로세스를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계열사들은 계열사 단위대로 자기들이 이런 채용의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가 농협 그룹이라는 관점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인적성 단계에서는 이제 업무 태도라든지 뭐 문제 해결과 관련된 일반적인 부분 외에도 뭐 추리나 수리나 그다음 언어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폭넓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물론 농협 양곡을 준비하신 분들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는 있어요. 왜냐면 진짜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이렇게 궁금하실 수는 있는데 이런 거 예측한다는 건 되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중에도 문제집이 많이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통합 적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좀 준비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농업에 대한 이해, 그 농업 사회에 대한 이해, 그다음 우리 지원자의 기본적인 뭐 강점이라든지 역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뭐 다들 그래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알고 계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취준생 통신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젠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죠. 문제의 항목은 2번입니다. 조직 또는 집단 내에서 타인과의 갈등을 중재하거나 해결했던 경험을 서술하고 팀워크를 개선하기 위한 본인만의 차별화된 방법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입니다. 세미 씨, 이 문항의 평가 의도는 뭘까요? 문제 해결 능력에 관한 질문 아닌가요? 뭐 이제는 뭐 저도 뭐 어느 정도 감이 오기 시작하는데 강쌤 맞습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 해결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갈등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대인관계 능력 안에서도 갈등 관리 능력에 대한 부분 위주로 강조를 해주시면 좋은 항목입니다. 갈등 관리? 오, 저 과연 갈등 관리 어떤 식으로 담아야 되고 어떻게 쓰셨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자, 그럼 첨삭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문단이 있고요. 먼저 첫 번째 문단 첨삭해 볼까요? 네, 프로젝트에서 공동 목표 제약인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이룬 시너지 성과. 뭐 나름 소제목에서는 본인의 노하우 등을 이렇게 담아내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특히 홍보 영상 주제에서 중점 기준에 따라서 모든 집의 엄마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 입장 컨셉과 모든 집의 소비자 엄마가 편리를 누리는 컨셉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이제 마케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런 아이디어와 기업 입장과 이런 아이디어 컨셉 간의 어떤 의견 차이가 났다. 이제 상황 설명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뭐 제가 볼 때는 소재상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방법의 불일치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거는 목표가 다를 수도 있고요.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요. 역할이 다를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걸로 이제 갈등이 발생되는 게 맞고 소재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본인이 이제 이런 팀원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성과를 도출했다. 그리고 소제목에서 노하우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문제 없는 첫 번째 단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저희가 뒷부분 어떻게 해소를 했는지는 안 읽어봤는데도 이미 소제목을 읽으니까 뭐 예상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근데 궁금한 게 아까 보면은 타기업 브랜드명이 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경험을 작성할 때 뭐 기업명을 그대로 오픈을 해도 되는지 혹시 이런 경우는 뭐 감점 요인이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특히 경쟁사의 브랜드를 사용한다면. 그런 거는 뭐 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에 지원을 하는데 뭐 LG전자에서 인턴을 했다, LG전자 이런 거 했다, 뭐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블라인드에 접촉이 되느냐. 그러니까 타기업은 상관이 없는데 공기업 중에서는 특정 기업에 근무했던 이력에서 회사명을 언급하지 마세요 라고 가이드를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는 이제 뭐 풀무하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이제 땡땡땡이라고 해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뭐 아예 뭐 다른 기업으로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살짝만 돌려서 해도 되는 거군요. 네네네. 이 정도는 예,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읽어보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문단에서 요것만 고치면은 지금도 뭐 굉장히 뭐 찰슨, 뭐 나쁘지 않은 나빼신 자소서지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겠다 싶은 문장이 있을까요? 글자 수를 줄이는데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글자 수를 좀 줄여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뒷부분이니까 네. 여기서 좀 더 줄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이야 뭐 당연히 뒤에 더 본인의 생각 행동을 담아낼 수 있겠죠. 문제 해결 부분에 좀 더 힘을 줘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네. 프로젝트에서잖아요. 프로젝트에서. 그럼 에서를 빼. 그냥 프로젝트 공동 목표 제약인과 지속적 소통으로 이룬 시너지 성과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럼 두 글자 빠졌고 그다음에 다음 줄에서 풀무원 브랜드 마케팅 프로젝트에서 팀원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그 팀원 간의 근데 의를 빼시고 갈등을 빼세요. 팀원 간 갈등 해결하고 성과를 도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조사라도 좀 날려 버리시면은 좀 더 줄일 수 있어요. 다음 건에 보면 프로젝트의 목표는 되어 있는데 프로젝트 목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만 많이 줄여도 제가 봤을 때는 글자 수 많이 아낄 수 있다. 근데 소제목을 뭐 프로젝트에서만 빼도 두 글자는 줄어진다고 했는데 혹시 뭐 조금 더 약간 임팩트 있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동 목표 제약인과 지속적 소통으로 그 공식 게시물 게재 차라리 이렇게 쓰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아예 그래서 정말 우리 심사위원분들이 이 많은 거 다 못 읽는다고 많이 말씀하시죠. 근데 딱 제목만 보고도 얘는 이렇게 해냈구나. 이미 다 읽은 느낌이 나겠네요. 답을 얘기해 버렸네. 뭐 그래도 뭐 또 저희가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릴 거니까 맞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